일요일 날은 그 전에 이제 IBO 클럽을 했었어요. 맞죠? 네. IBO 클럽이 이제 권경희 그룹장님이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이제 EVP 사장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IBO 클럽을 권경희 그룹장님이 직접 아침마다 글을 올리면서 그 EVP 사장님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셨고 또 그 시스템 속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 사장님들이 EVP만 하긴 아깝다. 그래서 VP로 그 직급을 낮춰가지고 또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IBO 클럽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그 후속으로 제가 권경희 그룹장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HSMP라고 써 있죠. 네. HSMP 해강 셀프 마스터리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자기 경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준비된 리더를 발굴하고 기존의 사업자들을 리더로 육성시키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세요? 그런 말? 한 분 계시고, 예.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업은요, 기존의 리더를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기존의 리더를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자를 리더로 육성시키는 게임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사업자를 리더로 육성시키는 게임이다. 그 리더를 발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에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 계시죠? 네. 재밌게 합시다. 네. 사회에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리더의 덕목을 갖췄기 때문에 일반 비즈니스에서도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같이 리더를 육성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더라는 말은 보통 일반 비즈니스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일반 비즈니스에서는 리더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리더를 육성시키겠다, 뭐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앞집에 그 정소진 그룹장님이 하는 거 아시죠? 네. 그 정소진 사장님 아들이 그 어린이집을 다닐 때, 어린이집을 제가 몇 번 이제 하원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그 애기들이 선생님한테 무슨 말로 인사를 하냐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장차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와, 리더라는 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일반 비즈니스에서 왜 리더라는 말을 그렇게 많게 쓰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일반 비즈니스의 그 구조는 어떤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일반 비즈니스가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래서 회장은 한 명 있고 그 밑에 이사들이 있고 뭐 대표이사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반 비즈니스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리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데 이 PM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뭐예요? 각자의 사업이에요. 모두가 다 각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 풍요와 시간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식구 있잖아요. 우리 권경희 그룹장님, 바로 밑에 동생 우리 김조행 그룹장님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 한 시간, 단 한순간이라도 언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언니가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언니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대요. 사람이 됐네. 사람이 됐어요. 여기 우리 막내 처제도 있어요. 권숙희 사장님이 한순간이라도 큰언니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있어요. 처제들이 괜찮네. 하는 김에 좀 더 둘 다 열심히 좀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좀 6레벨을 빵빵히 채워주는 게 성과를 보여주는 게 언니를 생각하는 거지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스폰서와 파트너지간에 파트너가 스폰서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직급자를 직급에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뭐 VP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EVP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를 두지 않았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직급자가 아닌 리더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 그룹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해강 그룹에서는 직급을 가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장님들과 저와의 대화인데, 물론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지만은 해강그룹은 전체 PM코리아에서 리더들의 직급의 이동이 가장 작은 그룹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항상 원칙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더라는 덕목, 리더라는 개념.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내가 나 자신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 양식, 어떤 사고 방식으로 삶을 대하고 사업을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오늘의 그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네트워커가 그동안의 학습과 그동안의 경험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성공에 관한 아이디어, 방법, 그리고 기술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HSMP라는 시스템 안에는 성공에 관한 아이디어, 방법, 기술이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해강 셀프 마스터리 프로그램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는 새로운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것이지만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그거 김승준 사장님 얘기하는 거나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그분은 성공의 법칙, 성공의 원리를 이미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담긴 원리와 방법들을 활용해서 성공을 했고, 위대한 성취들 또한 모두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루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시스템 속에서 담긴 아이디어와 방법을 일상생활과 사업에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으로 한층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더욱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으로 한층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집중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목표를 더 높은 수준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 한 푼 없고 내가 지금 빈털털이라도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서 훨씬 성공적으로 PM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것은 플루타크 영정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이지,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 비밀번호를 맞춰서 여는 열쇠, 자물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요즘은 이제 다 삑삑삑삑 눌러갖고 하는 이제 자동 도어가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 아시죠? 어렸을 때 보면은 자물쇠를 갖다가 번호를 갖다가 맞추면은 자물쇠가 탁 열려요. 그게 인생도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숫자를 올바른 순서대로 누르면은 자물쇠가 열리듯이 우리 인생도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행동 양식을 더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했는지 알아낼 수 있게 되고, 그 방식대로 하기만 하면 그들이 성취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피 비즈니스고, 이게 바로 성공의 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했는지 알아낼 수 있게 되고, 그 방식대로 하기만 하면 그들이 성취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PM 비즈니스라는, PM 사업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따라하면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 PM 사업을 하는지 여러분들 내면에 물어봤을 때 즉각 대답이 나오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PM 사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서는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왜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지, 나는 PM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알아내는 것이지 스폰서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가 알려주는 것은 단지 그냥 아웃라인, 가이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규정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그룹에서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 성공한 우리 리더, 우리 그룹장님들 그리고 PM 사업에서 성공한 많은 리더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 맨날 웃으면서 그냥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분이 PM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순간 그 다음부터는 밤새도록 유튜브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는요, 이런 강의가 많지도 않았어요. 도움이 되는 강의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체험 사례. 예. 지금 생각해보면 이재덕 그룹장님, 그 사모님이신 그 김현희 사장이 얼굴 퉁퉁 부어갖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PM 먹고 낫다고 하는 말,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쫙 보면서 마음의 확신을 심고, 우리 김영인 그룹장님 또한 그렇고, 다. 그러면 뭐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PM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발적으로. 나를 갖다가 원하는 그곳까지 바라다 줄 수 있는 것은, 데려갈 수 있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주도성이 나를 꿈과 현실을 이어주고 비전이 결실을 맞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주도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전에 해방그룹에서 독서 미팅을 할 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 8번째 습관에 그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주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쿠바가 스페인에 봉쇄됐을 때 미국에서 스페인 그 쿠바 정글에 숨어 있는 가르시아라는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야 돼요.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쿠바가 섬나라 아닙니까? 이미 스페인에 의해서 다 봉쇄가 됐고 스페인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시아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알아봤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사람. 근데 어느 순간 로엔이라는 그 초급 장교한테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딱 가지고 로엔 중위를 딱 만났을 때 로엔 중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편지를 받으면. 그러면 가르시아 장군은 어디 있어요? 스페인한테 다 지금 봉쇄당하는데 쿠바는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길 어떻게 가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다 묻지 않습니까? 근데 발음도 잘 안 나네. 로엔 중위가 편지를 받고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보낸 편지를 전달한 다음에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그냥 편지를 받고 묵묵히 그 사람은 혼자 쿠바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정글송을 헤매다가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유유히 미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로엔 중위의 주도성, 자발성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PM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IMM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VP를 어떻게 갈 것인가, EVP를 어떻게 갈 것인가, 나는 이 PM 사업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누가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네. 웃는 사람 지금 누가 웃었는 줄 아세요? 김영인 그룹장님이에요. 김영인 그룹장님이 처음에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제가 서해나 그룹장님한테 소개를 받고 김영인 그룹장님한테 팔로우를 하는데, 김영인 그룹장님도 뭐 처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 PT 하면서 달렸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 봤어. 그래서 8번째 습관에 나오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썼어요. 그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김영인 그룹장님한테 전달했어요. 그 마음은 뭐예요? 읽고 깨우치면 알아서 해라.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뒷날 얘기를 들으니 김영인 그룹장님이 처음 읽고 이거 뭐야? 이걸 왜 나한테 줬지? 하고 그걸 읽고 또 읽고 한 3번인가 4번을 읽으셨대요. 그 딱 깨달아지더래. 아, 알아서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알아서 PT를 갔어요. 저 김영인 그룹장님 딱 1번, 2번, 5손가락 안에 후원했어요. 한 2-3번? 첫 번째 2번이래요. 청라, 처음에 청라 그 16년인가 18년 된 아반떼를 타고 자기가 운전해야지 멀미 안 한다고 그 밤에 청라 가서 한번 후원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 그 미용실 친구분 한번 후원하고, 그 다음에 후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업이 사실 그런 거예요. 뭔 후원이 그렇게 필요하대요, 이게? 이게 뭐 수학 뭐 정석 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해강북에다가 데몬 하고 뉴스 하고 톨크 하고 막 이런, 뉴스 톨크 데몬이구나.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확신,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전달이 될 때 클로징이 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와갖고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해주면은요, 클로징도 스폰서가 하길 바라요. 완전히 생리 뺐달라는 거죠.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생리는 안 빠져요. 예. 머리가, 이빨이 흔들흔들 할 때 쑥 그냥 빠지는 것이지 생리는 잘 안 빠진다. 예. 이해 가시겠죠?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 제 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냥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그곳이 있으면은 그 도구로서 끌고 나가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그룹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룹이 해결해 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스폰서가 해결해 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회사가 해결해 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소르고 회장님, 본사가 해결해 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게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돼요. 도대체 사장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지 알아내야 되는 거야. 원하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실히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지난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한 것처럼 똑같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필요한 만큼 노력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말 되죠? 네. 네.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문제는 나의 실행의 문제이고 나의 자각의 문제다.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생은 꼭 그 비밀번호를 맞춰야 하는 자물쇠와 같다. 비밀번호란 성공적인 인생을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HSMP, 이 해강 셀프 마스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양식을 갖다가 조금씩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것, 성공 양식, 그 사고 방식,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고자 원하기만 하면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성공의 법칙은요 자연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난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꼰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이제 실감을 하는 나이가 됐어요. 저도 적지 않은 삶을 살았고 적지 않은 그 시행착오와 많은 것들을 내 인생에 쏟아 넣어보고 또 거기에 의해서 그 인풋에 의해서 아웃풋을 즐기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오려면은 그 자연의 법칙을 성공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내 아이가 나에게 내가 노인네가 됐을 때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힘이 없을 때 내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면은 네가 네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걸 봐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처마 밑에 옛날에 고드름 있었잖아요. 처마가 이렇게 있어갖고 물이 똑똑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자리에만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애들이. 난 그 말을 듣고 진짜 소름이 끼쳐갖고 난 진짜 엄마한테 잘해. 난 진짜 난 효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엄마한테 그냥 잘하려고 애를 써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한테 전화했어. 매일매일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하면 내 새끼도 그렇게 한대잖아. 왜? 맞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간과하면 안 돼요. 정말 간과하면 안 되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의 그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격이 커가지고 모든 게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은 하나도 빠져나가는 게 없다라고 논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그런 것이고 이 자연의 법칙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편애하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준 만큼 더도 덜도 아니 꼭 그만큼만 돌려준다.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려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제가 외우지 못해서 이게 잘 적어왔어요. 자연은 농담하지 않는다. 자연은 늘 진실하고 늘 진지하며 늘 엄격하다. 자연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잘못과 실수를 범하는 것은 사람이다. 자연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자연은 경멸하며 오직 정당하고 순수하며 진실한 사람에게만 자연은 비밀을 공개한다. 그 자연의 비밀이라는 것은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연의 법칙과 성공의 법칙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괜찮아요? 들을만해요? 네. 사실 진지해요 지금. 네. 지금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 존 맥스웰이나 스티븐 코비나
많은 성공학자들,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게 두 번째예요. 요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십은 어떻게 깨어나는지, 그걸 어떻게 육성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에 심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내 마음밭에 뿌려서 그것을 계속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더십은 깨어남에서 시작됩니다. 리더십은 깨어남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리더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건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서 리더십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나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 강의장이 거의 꽉 찼어요. 저는 한 3줄 앉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인기가 좋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오늘 기대한다고 그러셔갖고 뭐 힘은 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왜? 나는 늘 권경이한테 치여 살았습니다. 권경이 사장님이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나는 늘 치여 살았으니까 뭐 한 2-3줄 앉을래나? 그러면서 준비는 더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돈 벌려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거 한번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리더십의 본질은 깨어남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든 내 의식이 깨어날 때 이미 리더십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서 나도 내가 원하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식의 깨어남에서부터 리더십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 해강이란 두 글자 안에는, 이 해강 그룹이라는 부른명 안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바다와 강,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해강의 리더십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떠받쳐서 일으키기 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건, 세상을 떠받쳐서 일으키기 위해서 단 하나의 조건, 그건 무엇이냐면은 나를 아는 힘입니다.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난 도대체 왜 이곳에 있는가를 아는 게 나를 아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해 드리면은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노력해서 지금 점점 고쳐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볼 것인지, 핸드폰 이 화면을 볼 것인지,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내 영혼과 대화할 것인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눈을 뜨는 것은 육체가 눈을 떴을 뿐이고, 그 새벽 속에서 나의 안에 있는 진짜 나와 한번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내가 나를 아는 힘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란 뭐냐? 첫 번째,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을 꿈꿉니다. 모두가 성공을 꿈꾸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 채 살아가요. 나는 누구인지 몰라. 예. 그냥 바쁜 일상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눈을 뜨면 바로 핸드폰을 보면서 알림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시선을 계속 내면이 아닌 외부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항상 안으로. 제가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나폴 달 간 그 우주선 뭐예요? 아폴로가 달에 착륙할 때 그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었대요. 뭐 다방 가서 텔레비 보면서 막 그 착륙하는 걸 갖다 보려고. 언제인지 우리 너무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어떤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정말 방송 중에 스님이 지금 역사적으로 인류가 달에 착륙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를 줬더니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러지 않으시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아니라 스님 지금 이 아폴로가 지금 달에 착륙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 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정말 인류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 내면 속으로 안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 시선을 뺏기니까 우리 인간이 점점 불행해진다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우리 해강그룹 부원들 그래도 여기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항상 나의 시선이 외부로가 아닌 내 안으로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인식 이 단어가 오늘의 키워드예요. 자기인식이 오늘 HSMP 이 시스템의 이 프로그램의 키워드입니다.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수준의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인식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 네. 여기서 리더와 일반인의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를 객관적이면서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늘 얘기했었어요.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 객관적이면서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소질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개와 돼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돼지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지우리에 누워있다가 헐떡 일어나고 아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누워있어? 하면서 뛰쳐나가겠죠. 네. 이게 자기인식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늘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그 진공묘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어야 되는가? 내가 나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자기인식이다. 여기에서 리더와 일반인이 갈라집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권경이한테 승질 안 내죠. 네. 저 말은 이렇게 해도요, 그냥 욱하는 성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네. 어쩔 때는 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질 단계까지 올라가지만은 내가 그것만은 피해. 해봤자 내가 져. 힘이 엄청 세니까.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해라, 참아라, 늘 괜찮은 척해라.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진짜 리더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나의 지금 현재 폭발적인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야. 그 감정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진짜 리더는 감정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이거를 삶에 적용만 시킨다면 우리는 다 도사되는 거예요. 하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감정은 억누르면 독이 되고 관찰하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감정은 억누르면 독이 되고 관찰하면 데이터가 된다. 바이승주. 제가 한 말입니다. 제 원고예요. 예. 예.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분한지, 그걸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PM을 잘 팔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PM을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가 되는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위대한 상인의 비밀 책 기억나세요? 네. 위대한 상인의 비밀 6번째 두루마리. 이제 나는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예. 봄이 오는가 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는가 하면 추위가 온다. 봄이 오고 씨앗을 뿌리면 뭐 가을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감정도 그렇게 흘러간다. 뭐 이런 말 쭉 나오는데 이게 내가 외우려고 못 외웠어요. 야, 안 돼. 여기서 지금 이제 나는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봄은 지나고 더위가 오고 더위가 지나도 추위가 온다. 뭐 이렇게 쭉 외우면 사람이 얼마나 지적으로 보이겠어. 다음에는 제가 외워갖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기수 땐 제가 외워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리더십은 말을 잘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사람을 샤바샤바 해가지고 설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내 감정의 리모컨을 내가 들고 있는가, 여기서 시작된다. 리더십은 내 감정의 리모컨을 내가 쥐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작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쉽게 무너집니까? 여러분은 비난에 쉽게 무너집니까?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각입니까?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으로 대답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트리거라는 거예요. 트리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아쇠입니다. 트리거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트리거가 뭐라고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아쇠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트리거를 모르는 사람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자신의 트리거를 모르는 사람은 늘 같은 방식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트리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트리거를 아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다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내 감정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를 아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아는 힘이에요. 나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에 약해지는가? 뭐에 약해지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나는 무엇 앞에 약해지는가? 나는 어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가? 너 다단계하지? 하면 무너져 버리나? 너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너 왜 다단계해? 그럼 나는 그냥 확 그냥 내가 작아지나? 이런 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이 바로 앞으로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그 지점에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자각하는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나를 갖다가 정확히 알고 그런 것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저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되게 하면서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5분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한 8분 정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큰일 났네. 하는 데까지 합시다. 예. 그러면 같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리더십은 실력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 에너지는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그 가치는 뭐예요? 성장입니까? 풍요입니까? 자유입니까? 가족입니까? 의리입니까? 의미입니까? 영향력입니까? PM 사업을 가끔 하면서 지쳐요. 예. 저도 지칩니다. 예. 왜 지칩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흔들립니까? 그건 방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잠깐씩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치를 잃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평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가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가치다. 그 가치라는 것은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 양보할 수 없는 것, 나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것, 그걸 위해서라면 고통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치예요. 그런 가치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오늘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만,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장날에 걸음통 메고 소 팔러 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예. 나는 정말 경희 때문에 삽니다.
정말이에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제가 권경희 사장님과 사업을 갖다가 방향성을 얘기할 때 저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절대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존재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 한 문장이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이다. 그 가치, 나를 지탱하는 그 한 문장이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이다.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리더는 결과로 평가받지만 방향으로 존경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도성이에요. 아까 이 주도성, 자극과 반응 사이에 딱 1초. 예. 이것도 제가 늘 하던 얘기잖아요. 예. 주도성.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존재한다. 예. 이 말은 있잖아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그 학자가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낄 때 깨달은 거래잖아요. 나치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나치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그 순간에 우리의 자유와 성장이 있다. 이거는 이제 빠르게 하겠습니다. 늘 하던 얘기니까. 자극이 딱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이 말을 듣고 깨달았을 때 엄청난 충격이 왔고, 사실 이 한 문장이 많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한테 갑자기 아유 이 새끼 말도 안 돼 이러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그 공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알면 화를 안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도성은 성격이 아니에요. 네.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의미를 섭득합니다. 이 차이를 들은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살기 바빠요. 이런 걸 갖다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명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더는 불확실한 순간에 방향을 말합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확성은 자신감의 어머니다. 자신감의 어머니. 그러면 이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리더십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명확해지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반대로 목표가 모호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잘해보자. 분위기 좋네. 이건 리더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럼 리더의 언어는 3개월 안에 이 수치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리더의 언어다. 명확해야 된다.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사업 처음 리크루팅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와서 사업이 마음에는 들고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스폰서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떠세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성공 한번 해봅시다. 딱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 예, 좋아요. 좋은데 저는 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해서 성공한 사람은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18년째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집중과 몰입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리더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 예. 그래서 명확성은 지배력입니다. 명확성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리더의 명확성은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항상 우리는 리더의 언어를 써야 된다. 명확성을.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의 명확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취심리에 나오는 건데 스마트. 구체적으로 스페시픽,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게 말하라. 액처블. 야, 이게 변하는 사장님 앞에서 이런 거 하려니까 참 힘들다 진짜. 아, 그냥 넘어갑시다. 도달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말해라. 리베러먼트. 우리 가치랑 연결된 걸 말해라. 타임본. 언제까지 할지 말해라. 예. 이게 명확성의 5가지 기준이에요. 예. 예.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건강해지겠다 보다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하겠다. 진척 상황을 수치나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매출을 올리겠다는 매출을 10% 올리겠다. 예.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불가능한 목표를 동기를 잃게 만든다. 사업 시작하자마자 고 IMM이 아니라 고 CL 막 이런 분들 가끔 있죠. 그만 믿지 마세요. 도달 가능한 걸 갖다가 목표를 잡아야 된다. 자신의 가치, 비전, 장기 목표와 일치시켜야 한다. 의미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명확한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 올해 안에, 3개월 안에 이와 같이 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 5가지가 없는 목표는 그냥 소원입니다. 이 5가지가 없으면 소원이에요. 저도 그래서 해놨어요. 내년 11월 TMT까지 CL로 TMT에 참가하겠다. 1년 남았는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리더십은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결단.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시작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의 결정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말인데 결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건 냉엄한 현실이지만 진실입니다. 그 선택,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현상 유지도 선택이에요. 하지만 현상 유지라는 것은 세상은 앞으로 계속 진보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비즈니스 또한 그렇고 우리 PM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현상 유지라는 단어는 사업가가 할 말이 아닙니다. 현상 유지는 뒤처지는 거예요. 현상 유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상 유지 이런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현상 유지를 생각하는 순간 나의 레그는 쪼그라든다. 나의 레그는 쪼그라든다. 어록입니다. 예,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현상 유지는 내 레그가, 내 라인이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게 뭐예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품은 채 앞으로 발을 내딛는 능력입니다. 리더는 완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조금만 더 공부해가지고, 조금만 더 준비해가지고 강의할게요. 조금만 더 준비해서 해볼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리더는 타이밍을 만들고 그 순간을 선택합니다. 이 한 문장, 그냥 합시다. 지금 합시다. 이제 합시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라인의 온도를 바꾸는 거고, 여러분들의 조직의 온도를 바꾸는 거고, 이 그룹의 온도를 바꾸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이 한 문장이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힘드세요? 아니요. 지금부터는 강의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선언입니다. 지금부터는 계약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영혼 사이의 계약입니다. 눈을 감으셔도 돼요. 고개를 팍 숙이셔도 돼요. 예. 자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하는 문장을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CEO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나는 오늘부터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가치를 잃지 않겠다. 나는 나의 방향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나를 경영하겠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눈을 뜨셔도 됩니다. 다 선언하셨나요? 네. 자신과의 영혼과 약속을 하셨나요? 네. 해강의 리더십은 남들보다 높게 서서 큰 소리 쳐서 내는 그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건 옛시대 방식이고 사람을 누르는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직급으로 누르는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밖에서도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과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옛시대 방식이에요. 해강의 리더십은 내가 먼저 나다진다. 내가 먼저 버틴다. 내가 먼저 책임진다에서 시작됩니다. 바다는 낮기 때문에 모든 강을 품습니다. 낮음 속에 포용이 있고 포용 속에 힘이 있습니다.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리더십은 타인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타인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일으킴의 에너지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말을, 내가 말하는 그 빛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새벽에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에 모든 것이 조용한, 모든 것이 잠드는 온전히 내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내면과 약속을 하시고 확언을 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새벽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새벽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빛이다. 나는 기준이 된다. 나는 기준이 된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그냥 그룹원이 아닙니다. 그냥 PM 사업하는 수많은 사업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방향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정신 그 자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저 사람 쟤는 해강이다. 다릅니다. 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해강이다. 저 사람은 다르다. 와, 저 사람은 명사덕이다. 이런 말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건 남들이 만들어주는 타이틀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가져오는 정체성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는 무엇인가 결실을 맺고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해강을 일으켜 세우고 PM을 일으켜 세울 차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